프론트엔드를 개발하는 언어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웹페이지에 컨텐츠를 작성할 때 HTML, 그다음에 그 웹페이지에 다양한 어떤 예쁜 스타일들을 입히는 게 CSS,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어떤 동적인 동작들, 동적인 동작이라고 하면 브라우저가 실행시키는 동작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만들어준 내용이 아니라 브라우저가 직접 실행하는 내용들,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브라우저가 직접 실행하는 코드들을 동적으로 변화하는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담당한다? 자바스크립트가 담당한다. 자바스크립트는요, 그 스크립트 형식이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그 자바처럼 복잡하지가 않아요. 복잡하지 않고 그냥 한 줄 한 줄씩 실행을 합니다. 자바처럼 클래스라고 하는 거 안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메인 안에서 뭐 실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코드를 한 줄을 쓰면 브라우저가 이 한 줄을 자바랑 똑같아요. 세미콜론이 있는 곳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의 라인이 있든 상관이 없이 일단 문장이 시작이 됐으면 세미콜론이 있는 곳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브라우저는 한 문장을 읽어드려서 그 한 문장을 해석을 하고요. 이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이 해야 될 일을 브라우저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모든 스크립트 언어들은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스크립트 언어가 자바스크립트가 있고요. 파이썬도 스크립트 언어예요. 그러니까 파이썬도 뭐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 한 줄이면 끝나요.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R이라고 하는 언어도 스크립트 언어고요. 그리고 뭐 베이직 이런 언어들도 스크립트 언어들입니다. C나 자바 같은 그런 언어들은 어떤 그 정적인 그 포맷이 정해져 있는 그런 언어여서 뭐 반드시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되고 뭐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이런 그 형식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스크립트 언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스크립트 언어는 한 줄 한 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문장을 바로 만드시면 돼요. 브라우저가 한 문장을 읽어드려서 해석하고 바로 실행하고 실행하는 동안에 에러가 없으면 그 다음 문장을 읽어드려서 해석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에러가 없으면 그 다음 줄에 있는 문장을 읽어드리고 실행하고 이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뭐 어려운 거는 없으실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코드가 자바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정말 그 형식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코드가 되고요. 동적으로 실행되는 코드들이다. 동적인 동작들을 담당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1번 파일에서 만든 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동적으로 그 동작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서요. HTML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HTML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HTML이라고 찾으시고 2번도 인트로라고 할게요. HTML 웹앱 폴더 밑에서 인트로라고 HTML입니다. HTML 타이틀은 자바 스크립트 2번이라고 할까요? H1 제목 넣을게요. 자바 스크립트 역할. 자바스크립트는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어떤 HTML 엘리먼트의 컨텐츠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HTML 요소의 컨텐츠 변경이 가능해요. 동적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동적으로 변경하는 게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iv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 div의 id 속성을 줄게요. id 속성을 주고 여기를 박스 1번이라고 할게요. 박스 1번. 여기는 디비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일을 조금만 줄까요? 스타일을 이렇게 너무 안 보이니까 여기 스타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모든 div 찾아서 모든 div에는 테두리 선 넣을게요. 1픽셀 솔리드 회색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조금만 줄게요. 8픽셀 이렇게. div가 원래 패딩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너무 이렇게 빽빽하게 보이죠. 너무 빽빽하게 보이니까. 마진도 줄까요? 마진도 뭐 8픽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아마 조금 네, 여기까지 작성되셨으면은요. 작성되셨으면 브라우저 열어주시고요.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꾸시면 될까요? 2번 intro.html. 자, 여기가 디비전이에요. 그렇죠? 디비전이라고 하지 말고 박스 1번입니다. 라고 할까요? 박스 1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HTML 엘리먼트의 컨텐츠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죠? 자바스크립트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컨텐츠를 변경할 수 있다. 컨텐츠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div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뭘까요? div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태그와 태그 사이,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컨텐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이 안에는 div 안에는 또 다른 div가 있을 수도 있고요. 스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ul이 있을 수도 있고 li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컨텐츠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무엇을 바꿔보겠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기에 써져 있는 이 컨텐츠의 내용을 변경해 보겠다예요. 자, 그럼 언제 변경할 거냐? 박스를 클릭했을 때. 온 클릭. 이 속성 이름은요. 속성 이름은 on으로 시작하시면 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시면 on으로 시작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on 클릭. 이거 마치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스윙에서 버튼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서 그 버튼에다가 add event listener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클릭했을 때라는 거죠. 클릭했을 때 우리 이벤트 리스너 등록할 때 뭘 했어요? 메서드 오버라이드 했잖아요. 그죠? 함수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메서드의 다른 표현이 함수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메서드를 실행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div를 on 클릭했을 때 실행할 함수를 여기다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행할 함수를 이렇게 할게요. change content 이렇게 할게요. 클릭을 하면 change content라고 하는 함수를 이 자리에서 실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HTML 파일을 새로 고침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클릭을 했을 때 change conten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겠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클릭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 콘솔 창을 보세요. 콘솔 창에 에러가 돼. 브라우저의 콘솔 창에서 에러가 돼요. 뭐라고 나오죠? change content가 is not defined.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함수가 언제 실행된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함수가 실행이 된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게 동적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란 얘기예요. 이렇게 브라우저가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냈고 그 다음에 서버는 브라우저한테 리스판스 HTML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럼 서버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에요. 서버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고 이제 이 안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는 누가 처리를 하는 거다? 브라우저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데 클릭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뭐 H1이나 H2를 클릭하는 거는 이벤트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만 div에만 이벤트가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클릭할 때마다 지금 번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네, 똑같은 에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번호만 이렇게 늘려줘요. 번호만.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죽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네. 자바처럼 프로그램이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없어요? 실행할 게 없어요? 하고 콘솔로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 도구를 켜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일은 이런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는 어디다 만든다? 헤드나 바디 안에서 만들면 된다예요. 근데 보통은 바디 안에서 만약에 간단하게 만들 때에는 바디 안에서 바디의 제일 아래쪽에서 스크립트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은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시작을 해요. 이게 함수를 만들겠다예요. 함수를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자, 우리가 함수 이름을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change content라고 하기로 했죠. 그럼 함수 이름 이거랑 같아야 돼요. change content. 그 다음에 괄호가 있어야 돼요. 이 괄호는 어떤 용도일까요?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값을 보내줄 수가 있잖아요. 아규먼트를 보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규먼트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파라미터를 선언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함수를 호출할 때 보내주는 아규먼트가 없으니까 그 값을 저장하는 변수, 파라미터도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파라미터를 선언하는 괄호는 있어야 돼요. 파라미터는 없더라도 괄호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중괄호. 자,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자바랑은 많이 다르죠. 뭐가 빠져 있을까요?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리턴 타입이라고.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만드실 때에는 리턴 타입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할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작성하는 방법.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선언해 주시면 돼요.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다. 그럼 파라미터를 여러 개 써주시면 돼요. 파라미터. 그 다음에 중괄호 시작하고 중괄호 끝내서 여기에서 실행 코드들을 작성하시면 돼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코드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에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함수가 리턴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return type이라는 것 자체를 쓰지를 않습니다. 쉽죠. 자바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뭐 클래스 안에다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자유롭게 만드시면 돼요. 자, 밑에다가 주의사항.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선언할 때는 자바와 다르게 return 타입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타입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변수 선언하는 걸 보시면 왜 그런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무조건 써야 돼요. 함수다.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되고요. 대신에 앞에 return 타입 없어요. 퍼블릭이다, 스태틱이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다 없고 퍼블릭인지 프라이빗인지 뭐 프로텍티드인지 혹은 뭐 스태틱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인트를 리턴하는 거다, 스트링을 리턴하는 거다 그런 거 다 없어요. 대신에 뭐만 여기는 펑션입니다. 이것만 알려주셔야 돼요. 이것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써주시고요. 파라미터가 있으면 파라미터들을 선언하시면 돼요. 변수를 선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함수에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div를 찾아서 div의 컨텐트를 찾고 그 컨텐트를 다른 걸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할 일은 뭐냐면 id 박스 1번인 엘리먼트를 찾아서 요소의 컨텐트 내용을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변수를 선언하실 때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박스 1번. 찾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이런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document get 안 나오죠. element by i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박스 1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게 변수를 선언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이 코드가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선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조건 int, string 이런 거 없어요. 타입 쓰지 않아요. 타입을 쓰지 않고 무조건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써줘요. 변수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한다?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라고 하면 이게 변수란 뜻이고요. 뒤에 있는 게 변수 이름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뒤에서 찾은 거를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큐먼트에서 get element를 찾겠다. 그 메서드 이름이 이거예요. 이거 메서드입니다. 네. 도큐먼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도 도큐먼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서 이 도큐먼트가 의미하는 거는 HTML 문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HTML 문서. 우리 전 시간에 이거 했었잖아요. document.write 이거 썼었잖아요. 여기서의 도큐먼트의 의미가 뭐냐면 도큐먼트 객체는 현재 실행 중인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브라우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HTML 문서를 도큐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도큐먼트. 그럼 그 도큐먼트라고 하는 객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도큐먼트에다가 write를 해라 라거나
도큐먼트에서 엘리먼트를 찾아주세요 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2번에서 사용한 게 그거예요. 현재 브라우저에서 보여주고 있는 HTML 문서에서 get 엘리먼트를 찾아주세요. 엘리먼트를 찾아주세요. 무엇으로? 아이디로. 아이디 이름이 뭐예요? 그럼 여기 아이디 이름이 뭐죠? 제가 여기다 박스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이디가 박스 1번인 녀석을 찾아주세요 하니까 이 변수에 저장되는 녀석은 누가 저장이 된다? div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쉬워요. 우리 자바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코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코드만 이해하시면.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금방 외우실 거예요. 요거는. 좀 불편한 점은 뭐냐면 자동 완성이 잘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가 자바처럼 자동 완성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거 그냥 손으로 일일이 다 쓰셔야 돼요. 플러그인이 있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이클립스에다가 설치하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 자동 완성해주는 플러그인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서요. 자바스크립트의 문자열은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다 사용합니다. 요거는 밑에다 쓸까요?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을 큰 따옴표를 사용해도 되고요.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문자열을 작성할 때라고 할까요? 문자열을 쓸 때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모두 사용 가능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번에서는 문자열 쓸 때 계속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큰 따옴표로 묶고 있었죠. 이렇게. 이거 문자열이었던 거예요. 문자열. 근데 여기서는 박스 1번이라고 하는 문자열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작은 따옴표로 묶었죠. 차이점 없어요. 큰 따옴표로 쓰셔도 되고 작은 따옴표로 쓰셔도 됩니다. 네. 다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찾았죠. 자, 우리 콘솔에다가 로그만 찍어볼게요. 콘솔.로그. 무엇을 찍냐면 박스 1번 점 inner HTML. 이거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inner HTML이 무엇인지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inner HTML. 박스 1번이 가지고 있는 inner HTML이에요. 이거는 문서에다가 출력하겠다는 게 아니죠. 브라우저의 콘솔 창에다가 로그로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브라우저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브라우저 새로 고침 하시고요. 박스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이젠 에러가 생기지 않고 잘 나오죠. 근데 여기가 뭐라고 나와요? 여기는 박스 1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뭐예요? div 태그 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div와 div 그 태그 안에 있는 부분이 그게 뭐다? inner HTML이다라는 뜻이에요. inner HTML. 외우기 어렵지 않으세요? 이거 박스 1번은 엘리먼트예요. HTML 엘리먼트를 찾겠다는 얘기잖아요. 도큐먼트에서 HTML 엘리먼트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박스 1번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객체는 HTML 엘리먼트란 말이에요. HTML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이너 안쪽에 있는 HTML 코드란 뜻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HTML 엘리먼트는요. inner HTML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여기다가 바로 밑에다가 써드릴까요? 모든 HTML 엘리먼트 객체는
객체는 inner HTML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성이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태그와 태그 사이,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컨텐츠를 의미를 해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컨텐츠를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바디를 찾잖아요. 바디를 찾고 바디 안에 있는 inner HTML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뭐라고 할까요? 바디 안에 있는 모든 글자들 다 뽑아주는 거예요. 태그 포함해서. 예. 바디를 찾아서 바디의 inner HTML이라고 하면 바디 안에 inner HTML은 여기서부터 끝까지예요. H1도 inner HTML, H2도 inner HTML, H1 안에 있는 텍스트들도 전부 다 inner HTML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기를요 제가 펜 이렇게 넣었어요. 펜 이렇게 넣었어요. 별로 의미는 없지만 그죠? 이렇게 넣으면 볼까요? 여기만 바꿨죠. 여기만. 네. 근데 보이는 모습이 바뀐 건 아니에요. 브라우저에서 화면에 있는 게 바뀐 건 아니죠. div 안에 여기 스팬이 들어간 것 뿐이지 div에서 보이는 내용이 바뀌는 건 없어요. 스타일을 잡아준 건 없으니까 클릭 한번 해보세요. 이 태그까지 다 이게 inner HTML.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 있는 HTML 코드 전부 다 텍스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텍스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div와 div 태그, 시작 태그와 끝나는 태그,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 그게 inner HTML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컨텐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저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이디가 박스 1번인 엘리먼트를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컨텐츠를 어떻게 찾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박스 1번에 inner HTML을 다른 내용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내용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랍니다. 여기를 이렇게 할까요? hello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할까요? 주석이 되게 많아서 그렇지 지금 주석이 되게 많아서 그렇지요. 코드는 굉장히 간단해요. 별거 없어요. 변수를 선언하겠다. 변수 이름은 박스 1번이다. 변수 1번에 저장하는 값은 도큐먼트에서 찾은 엘리먼트인데 아이디로 찾은 엘리먼트다. 이런 뜻이죠. 박스 1번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찾은 엘리먼트를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inner HTML을 박스 1번이 가지고 있는 안쪽의 HTML 코드를 이렇게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스트롱 넣어볼까요? 스트롱이 뭐예요? 스트롱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글자 두껍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EM은 뭐였죠? EM도 강조인데 emphasis EM도 강조인데 이거는 이탈릭처로 만들어주는 거. 이탈릭처로 만들어주는 거. 둘 다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순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EM이 있으면 EM을 먼저 닫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을 닫아야 돼요. 짝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은 문법에 틀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리고 브라우저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죠. 헬로우가 됐고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바스크립트 부분만 볼드체고 그 다음에 이탈릭체예요. 그게 뭐냐면 스트롱 들어가 있고 EM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래 서버가 보내준 HTML은 div와 div 안쪽이 이렇게만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게 서버에서 만들어준 HTML이에요. 근데 그 HTML에서 우리가 브라우저는 여기까지를 보여준 거죠. 브라우저는 여기까지를 보여줬는데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해버렸어요. 클릭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여기 깜빡했죠? 개발자 도구가 깜빡하잖아요. 그죠? 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렇게 동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동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HTML 브라우저 내에서 어떤 동적인 이벤트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개념 이해되시죠? 이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아마 자바보다는 훨씬 쉽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긴 하지만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객체들이 그렇게 몇 개 안 돼요. 물론 함수 이름들이 자동 완성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메서드 이름이나 함수 이름을 외우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get 가져오겠다. 엘리먼트를 찾겠다 이런 얘기죠. by id로. 그럼 만약에 클래스로 찾겠다. 그럼 함수 이름 뭘 것 같아요? get element by class.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뭐냐면 id는 원래 하나를 찾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id는 하나를 찾기 위한 거죠. 클래스는 보통 같은 클래스 이름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클래스로 찾을 때에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찾아줘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찾아주기 때문에 여기가 get elements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되게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컨텐트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컨텐트를 변경할 수도 있고 HTML 요소의 스타일, 요소의 속성이라고 하면 어트리뷰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이나 또는 스타일 속성. 프로퍼티를 변경할 수 있어요. HTML의 엘리먼트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HTML의 어트리뷰트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HTML의 스타일의 프로퍼티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HTML의 어트리뷰트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HTML의 어트리뷰트는 뭐가 어트리뷰트예요? 얘가 어트리뷰트죠. ID, href, 뭐 클래스 등등등 이런 것들이 그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미지 안에 만약에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가 뭐가 있었죠? alt. 그 다음에 또 src. 이게 기본 아니에요? 이미지라고 하는 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에는 alt와 src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지의 src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미지의 alt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게 어트리뷰트를 변경한다는 뜻이에요. 변경한다는 뜻이고 스타일을 변경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CSS 스타일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CSS 스타일을. 여기서는 CSS 스타일만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서도 div 만들게요. div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는 뭐 여기는 박스 2번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위쪽과 비슷하게요. 여기 id를 줄게요. 박스 2번이라고 줄게요. 그러니까 위쪽하고 구별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onClick
onClick 속성에다가 여기서는 change styl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style. 자, 일단 웹페이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볼까요? 새로 고침. 여기가 H2, 여기도 H2, 그죠? H2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는 클릭했을 때예요. 클릭했을 때. 근데 클릭했을 때 함수를 아직 만들지 않았으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에러가 발생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무슨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change 스타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함수 이름 복사를 할게요. 자, 스크립트에서 만들면 되겠죠. 스크립트에서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함수를 만든 부분이죠. 그 함수 밑에서 만드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function change style 이렇게 만들면 될 거예요. 이게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도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id가 박스 2번인 요소의 엘리먼트에 여러 가지 스타일들. 예를 들면 뭐 배경색, 바탕색, 글자색, 폰트 크기 이런 것들을 바꿔볼게요. 폰트 크기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박스2를 찾아야 돼요. 그죠? 변수 선언. 변수 선언. 박스2. 사용하는 메서드는 도큐먼트에서 찾아야죠. 도큐먼트에서. 그죠? 도큐먼트에서 get element by id. id 이름이 박스2. 자, 그럼 찾았어요. 그죠? 찾았으니까 박스2 점 스타일을 변경할 거죠. 스타일 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탕색이 뭐였었냐면 백그라운드 컬러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써야 되는데 CSS 스타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스타일의 프로퍼티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 이름이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바꿨을까요? 대문자예요. 자바랑 변수 이름 만드는 관습이 똑같아요. 그 단어와 단어를 붙여줄 때에는 변수 이름인 경우에 첫 번째 단어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 세 번째 단어의 첫 글자, 네 번째 단어의 첫 글자, 각 뒤쪽에 붙는 단어들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까멜 표기법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보더 바텀 뭐 이런 게 있었다. 보더 탑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냥 보더도 있었지만 우리가 보더 탑 이렇게 바꿨던 적이 있죠. 그러면 변수 이름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컬러가 흰색이잖아요. 그죠? 흰색이니까 그거를 초록색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글자색 바꿔볼게요. 박스2 점 스타일 중에서 박스2의
스타일 중에서 글자색 그냥 컬러잖아요. 컬러는 흰색으로 바꾸겠다. 폰트 크기 박스 2의 스타일 중에서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폰트 사이즈. 픽셀 단위로 쓸 수도 있고요. 퍼센트 단위로 쓸 수도 있어요. 퍼센트 단위로 쓰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크기의 2배라는 뜻이에요. 2배.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이 돼야 바뀐 코드가 적용이 되겠죠. 자,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변경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마우스가 내려갔을 때,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런 거를 통해서 스타일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용해서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글자가 점점 커지는 효과. 글자가 점점 작아지는 효과. 시간을 줘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시간을 줘서. 뭐 1초 동안 글자 크기가 100%에서 200%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위치 포지션 했었잖아요. 포지션 해서 그 렐러티브 줘가지고 렐러티브 주면 그 상대적으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박스를 요만큼 만들어 놓고 포지션 속성을 렐러티브로 바꿔서 여기를 이동을 시켜버리면 레프트를 바꿔버리면 박스가 이동되는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클릭 이렇게 되셨죠? 이런 일들을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그리고 코드를 보시면은요. 우리 자바랑 되게 비슷해요. 자바랑 되게 비슷한데 변수 선언하는 게 무조건 봐. 그 변수가 정수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오브젝트, 객체인지 신경 쓰지 않고 변수를 선언할 때는 무조건 봐. 바가 뭐의 약자냐면 variable의 약자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죠. 변수 선언 했으면 변수의 이름이 나와야 되고 변수의 목적은 값을 저장하는 거니까 저장하겠다 등호. 자바랑 똑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값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문장이 끝났으면 세미콜론. 그 다음에 객체들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바에서 객체라는 거 공부 많이 했잖아요. 클래스로 생성된 객체들. 객체는 그 안에 멤버 변수 가지고 있죠. 박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그게 스타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일도 객체였던 거죠. 스타일도 객체니까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그러니까 결국 박스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바탕색. 그거를 변경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린으로 변경하겠다. 그래서 코드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바만 이해를 하시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거고 어떻게 작성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함수를 우리가 벌써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만드는 것까지 우리는 벌써 끝냈어요. 그렇죠? 네, 필요한 함수들을 만들어서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원래 스타일로 되돌아오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지금 우리는 클릭하면 스타일을 저렇게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마우스가 박스 위에 있을 때는 스타일이 변경됐다가 마우스가 밖으로 나오면 원래 스타일로 되돌아가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클릭할 때마다 바뀌는 거를 생각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할래요? 클릭할 때마다 바뀌는 걸로 할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로 할까요? 클릭 토글 방식으로 할까요? 좋습니다. 클릭 토글 방식으로 하려면 변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함수 바깥에서 변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토글 true false 두 가지만 있으면 되겠죠. true false true.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자, 이 부분을 get element by id까지는 그대로 놔두고요. if 토글 true이면 밖에 변수가 있는데 변수의 값이 true이면 이렇게 바꾸겠다. else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되돌리면 되죠. 원래대로 되돌리면 되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원래 배경색이 뭘까요? 화이트. 원래 글자색은 뭐였을까요? 원래 글자색은 블랙. 그리고 원래 글자 크기는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 다른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변수 하나 선언하면 되는 거죠.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변수 이름, 거기에는 값을 저장하시면 돼요. 정수를 저장할 때도 바라고 하시면 되고요. true, false, 불리언을 저장할 때도 바라고 하시면 돼요. 문자를 저장할 때도 바라고 하시면 돼요. if true이면 이렇게 하겠다. false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한 가지 우리가 안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서 톡을 값을 false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톡을 값을 true로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 텔레비전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텔레비전 켜져 있으면 텔레비전을 끈다. 텔레비전이 꺼져 있으면 텔레비전을 킨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코드가. 쉽죠? 자바 열심히 했으면 가능한 코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그렇게 되는지. 네. 자, 바깥쪽에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새로 고침. 바뀐 스크립트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해야 돼요. 클릭. 바뀌었죠? 또 한번 클릭. 원래대로 되돌아왔죠. 클릭할 때마다 톡을 되는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바 시간에 열심히 연습을 했었으면은요, 이런 로직들이 비슷비슷해요. 이제 다음 주에 할 얘기까지 끝나버렸네요. if else 어떻게 만드는지도 다 얘기가 나와버렸네요. 그죠? 예. 자바랑 똑같죠? if 조건식, 그 다음에 중괄호, else 중괄호. 자바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언어만 잘 아시면은요, 다른 언어 공부하는 거는 빠르면 일주일, 오래 걸려도 한 달이면 다른 언어 하나 공부하는 건 금방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좀 헷갈려요. 뭐 세미콜론을 썼었나? 안 썼었나? 막 이런 게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게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대체적인 로직, 대체적인 그런 어떤 포맷이나 그 다음에 흘러가는 로직 같은 것들은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비슷해요. 변수, true, false를 저장하는 변수가 있다. 그 값을 false로 바꿨다가 true로 바꿨다가 왔다 갔다 바꾸면 된다. 뭐 이런 로직은 어느 언어나 똑같은 로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